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은 수십 년에 걸쳐 계속되어 온 복잡한 갈등입니다. 이 갈등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역사적, 정치적, 종교적, 인도주의적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에는 이 갈등이 다시 폭발하여 심각한 인명피해와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쟁의 배경, 주요 사건, 국제사회의 반응 및 전쟁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쟁의 배경 1.1 역사적인 배경.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은 20세기 초 오스만 제국의 붕괴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이 이 지역을 위임 통치하게 되면서 유대인과 아랍인 사이의 긴장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자 주변 아랍 국가들과의 전쟁이 발발했고, 이는 수십 년간의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가자 지구는 이 갈등의 중심지 중 하나로 이스라엘의 점령과 팔레스타인 저항 운동의 주요 무대가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들은 독립국가 수립을 목표로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왔으며 여러 차례의 충돌과 협상을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2 하마스의 등장. 하마스는 1987년 제1차 인티파다 기간 중 결성된 이슬람 근본주의 단체로 이스라엘의 존재를 부정하고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 무장 투쟁을 벌였습니다. 하마스는 이슬람 종교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사회를 지향하며 이스라엘과의 평화 협상 대신 저항과 투쟁을 강조합니다. 2006년 가자지구 선거에서 하마스가 승리함에 따라 가자지구를 실질적으로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자지구는 하마스의 통제 아래 있으며, 이는 팔레스타인 내부의 정치적 분열을 심화시키고 이스라엘과의 갈등을 더욱 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마스의 집권 이후 여러 차례 무력 충돌이 발생했으며, 가자지구는 국제적 인도주의 위기의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1.3 가자지구와 이스라엘의 충돌. 하마스가 2006년 가자지구를 장악한 이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긴장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한 로켓 공격과 터널을 통한 침투를 계속 시도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한 경제 봉쇄와 군사작전을 강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무장활동을 억제하고 가자지구로부터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여러 차례 대규모 군사작전을 수행했으며, 이로 인해 민간인 피해가 증가하고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되었습니다. 하마스는 이러한 압박에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로켓 공격을 감행하며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양측 간의 폭력 순환이 계속되었고,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발발과 주요 사건. 2.1 2021년 전쟁의 발발. 2021년 5월 동예루살렘 셰이크 자라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가옥의 강제 철거와 알 아크샤 사원에서의 충돌이 발생하면서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이 사건들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다수의 로켓을 발사하는 주요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가자 지구의 인프라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양측의 충돌은 국제사회에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많은 국가와 단체들이 휴전과 평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폭력은 2주간 계속되었고 많은 민간인이 피해를 입으며 인도주의적 위기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 충돌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장기간의 갈등 해결에 어려움을 다시 한번 부과시켰습니다. 2.2 전쟁 초기 단계. 전쟁 초기 하마스는 수천 발의 로켓을 이스라엘 도시들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언돔 방어 시스템을 통해 대부분의 로켓을 요격했으나 일부 로켓은 도심지에 떨어져 인명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 공습은 하마스의 군사 시설뿐만 아니라 민간 인프라에도 큰 타격을 주어 많은 사상자와 심각한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양측의 충돌로 인해 가자 지구에서는 많은 주거지와 공공시설이 파괴되었으며 전쟁의 여파로 인해 인도주의적 위기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즉각 휴전과 인도적 지원을 촉구했지만 전쟁은 수주간 지속되며 많은 민간인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고 장기적인 평화 해결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습니다. 2.3 주요 전투의 사건. 가자 지구 내의 주요 전투는 주로 하마스의 로켓 발사대와 지하 터널 네트워크를 목표로 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마스는 민간 지역의 로켓 발사대를 숨기는 전술을 사용하여 민간인 피해를 방패로 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국제사회는 이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은 하마스의 군사 인프라를 타격하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민간 건물과 인프라에도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으며 주거지와 필수 시설이 파괴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양측의 폭력 행위를 비난하며 즉각적인 휴전과 인도적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투는 계속되었고 가자 지구 주민들은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사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갈등이 얼마나 깊고 복잡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2.4 국제사회의 반응. 서방의 입장. 서방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자유권을 인정하면서도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지지 입장을 견지하며 방어 시스템 및 군사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강조하면서도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역시 이스라엘의 방어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양측 모두 자제를 요구하며 평화적인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은 인도적 지원을 늘리고 즉각적인 휴전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을 위해 갈등 해결을 위해 국제적 중재와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평화를 모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 노력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중동 국가들의 입장. 중동 국가들은 대체로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이란은 하마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란은 하마스에 무기와 자금을 제공하며 팔레스타인의 저항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일부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과의 외교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 등 몇몇 국가들은 이스라엘과의 외교 관계 정상화에 이어 이번 갈등에서도 비교적 온건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양측 모두에게 자제를 촉구하며 지역의 안정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중동 국가들의 반응은 팔레스타인 지지와 외교적 현실 사이에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복잡한 갈등 구조를 반영했습니다. 유엔과 국제기구의 반응. 유엔은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며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스라엘의 군사작전과 하마스의 로켓 공격 모두를 비난하며 전쟁 범죄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양측의 행위를 조사하여 책임을 묻고 국제법 위반 사례를 문서화하고자 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도 양측의 무력 충돌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를 폭로하며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공습과 하마스의 로켓 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민간인 사상자를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개입을 요구했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과 휴먼 라이츠 워치 같은 단체들은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자지구와 이스라엘의 민간인들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국제기구와 단체들의 활동은 갈등의 평화적 해결과 인도적 위기의 완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5. 인도주의적 위기. 난민 문제. 전쟁으로 인해 가자지구 내 많은 팔레스타인인이 피난을 떠났습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 사업청에 따르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고 임시거처로 이동했습니다. 이는 가자지구 내의 이미 열악한 인도주의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많은 난민들은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과밀한 임시거처에서 열악한 생활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난민 문제는 가자지구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이스라엘의 봉쇄와 제한된 접근성 때문에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UNRWA와 같은 국제기구들은 난민들에게 긴급구호 물품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재정적 제약과 안전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난민들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치적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그들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구호와 지원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많은 민간인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지구의 주거지역, 학교, 병원 등이 파괴되었고 하마스의 로켓 공격으로 이스라엘의 민간인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자지구에서는 수많은 주택이 파괴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어 주민들이 피난을 떠났으며 의료시설과 교육기관의 파괴로 인해 지역사회의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하마스의 로켓 공격으로 인해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고 공포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인 피해는 인도주의적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긴급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러한 민간인 피해가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즉각적인 휴전과 인도적 지원을 요구하며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보호와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경제적 영향. 전쟁으로 인해 가자 지구의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주요 인프라가 파괴되고 상업 활동이 중단되었으며 실업률이 급증했습니다. 공습으로 인해 도로, 전력망, 수도시설 등이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많은 사업장이 파괴되어 경제활동이 거의 마비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손실은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더욱 악화시키고 빈곤과 식량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전쟁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겪었습니다. 하마스의 로켓 공격으로 인한 물리적 피해와 이에 따른 복구 비용이 막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도시들이 공격을 받으며 주택, 상업시설, 인프라 등이 파괴되거나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복구 작업에 많은 자원이 투입되었으며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양측의 경제적 어려움은 장기적으로 지역의 안정과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가자 지구의 재건과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경제 협력을 촉진해야 합니다. 또한 평화 협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안정된 경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6. 전쟁의 정치적 군사적 영향. 팔레스타인의 정치적인 변화. 전쟁은 팔레스타인 내부의 정치적 변화를 촉발했습니다. 하마스는 이번 전쟁을 통해 팔레스타인 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가자 지구를 장악한 하마스는 무력 충돌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자리매김까지 했습니다. 이는 팔레스타인 내부에서 하마스의 지지 기반을 확장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한편 서한 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하마스의 전쟁 수행 능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팔레스타인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국제적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PA는 하마스의 무력 사용을 반대하며 평화적인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중 민간인 피해가 증가하면서도 PA도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고 가자 지구의 긴급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로 인해 팔레스타인 내부에서는 하마스와 PA 간의 정치적 긴장이 더욱 고조되었으며 양측의 권력 다툼이 심화되었습니다. 전쟁 이후 팔레스타인 사회는 하마스의 무장 저항과 PA의 외교적 노선 사이에서 복잡한 정치적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변화. 전쟁은 이스라엘 내부의 정치적 변화를 촉발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 했습니다. 그는 하마스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통해 안보를 강조하며 지지 기반을 다지려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와 국제적 비판이 이어지면서
내부에서도 비판이 거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는 전쟁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격화되었습니다. 네타냐후의 대응 방식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그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습니다. 전쟁 이후 이스라엘의 정치적 풍경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네타냐후 정부는 내각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고 정치적 불안정성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새로운 연정을 구성하기 위한 정치적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다양한 정당들이 연정을 모색하며 협상을 벌였고 이는 이스라엘 정치의 다원성을 반영했습니다. 전쟁은 이스라엘 정치계에 큰 영향을 미치며 네타냐후의 장기 집권 이후 새로운 정치 질서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보와 평화, 경제 회복 등 다양한 이슈가 부각되며 이스라엘 정치의 향방을 결정짓게 되었습니다. 국제정치적 변화. 전쟁은 국제정치에도 큰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중동에서의 안정을 위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 협상을 다시 추진하려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인정하면서도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평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며 양측 간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이스라엘의 방어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인도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휴전을 촉구하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반면 이란과 같은 반이스라엘 국가들은 하마스를 지원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적 입장을 강화했습니다. 이란은 하마스에 무기와 자금을 제공하며 팔레스타인의 저항을 지지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동 내에서의 세력 균형이 변화했습니다. 이란은 하마스와의 연대를 통해 지역 내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고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이란의 경쟁 국가들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동 내 다른 국가들은 다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 등 몇몇 국가들은 이스라엘과의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면서도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균형 잡힌 외교 정책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양측의 자제를 촉구하며 지역의 안정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전쟁은 또한 국제적 인도주의 단체들의 활동을 촉진했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과 휴먼 라이츠 워치 같은 단체들은 전쟁 중 발생한 인권 침해 사례를 폭로하며 국제사회의 개입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내 민간인들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촉구하며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전쟁은 국제정치의 복잡성을 더하며 중동 내 세력 균형과 국제사회의 대응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닌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되었으며 이에 대한 해결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7 전쟁의 장기적 전망. 지속되는 갈등. 전쟁이 단기간에 종식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근본적인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양측 모두 군사적 충돌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무장 활동을 억제하고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의 독립과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갈등과 인명피해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민간인 폐하와 인도적 위기가 반복되면서 지역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것입니다. 또한 이 갈등은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쉽지 않으며 중동 지역의 정치적, 군사적 불안정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양측의 대립이 지속됨에 따라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 내에서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인도적 지원과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갈등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중동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위한 큰 도전 과제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평화협상에 대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나 양측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상반된 목표와 요구를 가지고 있어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국가안보와 하마스의 무장 해제를 강조하며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의 독립과 자치권 확대를 주장합니다.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평화협상을 촉구하며 중재를 위한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연합, UN 등 여러 국제기구와 국가들은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집트와 카타르 같은 지역 국가들도 중재자로 나서 갈등 완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양쪽 모두의 양보와 타협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서로의 존재와 요구를 인정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인도적 지원과 재건을 통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화협상의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평화협상의 성공 여부는 양측의 정치적 의지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중재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양측이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노력과 양측의 협력이 결합할 때 실질적인 평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재건과 회복. 전쟁이 종식된 이후 가자 지구의 재건과 회복은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가자 지구의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UN, 유럽연합, 그리고 여러 비정부 기구들이 인프라 복구, 주택 재건, 의료 및 교육 서비스 복구 등을 위해 재정적 지원과 기술적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결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국제사회의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중요한 갈등입니다. 이 전쟁은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국제 질서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와 경제적 불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장기적 전망은 불투명하지만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과 외교적 노력을 통해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쟁은 비극적이며 많은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평화를 구축하고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공존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이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는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과 외교적 중재, 그리고 양측의 타협과 대화가 결합될 때 진정한 평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중동의 화약고로 불리는 가자 지구에서 시작됐죠. 이곳은 약 360제곱킬로미터로 서울의 60화 정도 면적이지만 약 23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거주하고 있어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힙니다. 하마스 주장에 따르면 5,000개 이상의 로켓포가 이스라엘에 쏟아졌습니다. 17일 기준 양측 사망자는 4,000명 이상, 부상자는 13,000명 이상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로 끌려간 인질은 200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이번 기습 공격은 전쟁이 아닌 대학살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면서 현장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스라엘 방위군 대변인은 이스라엘의 9.11 테러가 발생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기습 공격 다음 날인 지난 8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했고 하마스가 있는 모든 곳, 숨어있는 모든 곳, 활동하는 모든 곳을 폐허로 만들 것이라고 강력한 보복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5차 중동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이스라엘 그리고 하마스의 충돌에는 어떤 내막과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원이고요. 오늘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대해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무력 충돌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이들은 뿌리 깊은 갈등으로 70년 가까이 분쟁이 이어지고 있죠.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영토에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이던 지난 1915년 영국은 아랍인들에게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리게 도와준다면 이 지역에 국가를 세워주겠다는 미략, 이른바 맥마흔 선언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1917년 유대인에게도 팔레스타인의 민족국가 수립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벨치워 선언을 발표한 겁니다. 한마디로 같은 땅을 두고 이중 계약을 한 거죠. 이후 유대인들이 현재 이스라엘 땅으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을 선언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이 폭발하고 맙니다. 제1차 중동 전쟁이 벌어진 거죠. 당시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원과 지지를 받고 있어 승리했고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은 외곽과 주변국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원주민들의 저항은 계속됐고 결국 1993년 이스라엘과의 합의로 팔레스타인은 가자 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에서 마침내 자치 정부를 출범시키게 됩니다. 이를 오슬로 평화협정이라고 부르죠. 이처럼 양국은 종교적 그리고 역사적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분쟁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지난 7일 이른바 중동의 화약고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이번에 대규모 공격을 감행한 하마스는 이슬람 저항 운동이라는 의미로 지난 1987년 창설된 정당이자 군사 조직입니다. 지난 2006년 팔레스타인 의회 선거에서 승리해 현재는 사실상 가자 지구에서 정부 역할을 하고 있죠. 이들의 가장 큰 목표는 무슬림 해방 운동으로 이스라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영토를 모두 이슬람의 땅이라고 규정하면서 끊임없이 영토 회복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지난 2005년 군인들과 민간인을 완전히 철수시켰고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에 그 통제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하지만 2007년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장악하게 되자 이스라엘은 콘크리트 장벽으로 이곳을 완전히 봉쇄하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출입과 물자 반입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가자 지구는 지붕 없는 감옥이라고 불렸고요.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실업과 경제난, 생필품 공급 부족, 극심한 식수와 전력난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유엔은 가자 지구 봉쇄로 팔레스타인 지역 경제가 약 10년 동안 170억 달러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도 이 같은 행위가 제네바 협약 위반이라고 규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는 장벽이 더욱 강화됐죠. 기존 장벽 위에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제 장벽을 더했고 카메라, 레이더와 함께 땅굴 감지용 센서까지 장착돼 있습니다. 이에 더해 지중해와 맞닿은 바다까지 이스라엘 군들이 막고 있어서 사실상 완전히 고립된 겁니다. 칼리드 카도비 하마스 대변인은 이번 군사 공격에 대해 그동안 팔레스타인이 수십 년간 겪어온 이스라엘 측의 모든 만행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마스가 이번처럼 이스라엘 영토에 직접 진입해서 대규모로 공습을 벌인 것은 지난 1973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기존 지역전과 다른 양상의 기습 공격으로 더욱 충격일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군사력이 월등히 앞선다는 이스라엘이 즉각 대응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하마스가 방어 체계를 어떻게 뚫었는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은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아이언돔을 갖추고 있어서 하마스의 로켓 포탄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고 자신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이언돔은 수천 발의 로켓 포탄에 대응하지 못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처럼 단시간에 수천 발의 로켓 포탄이 퍼붓는 상황에서 아이언돔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전자 보안 시설들이 파괴돼 외부 공격을 막기 위한 스마트 국경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하죠. 결국은 이스라엘의 방어 시스템에 구멍이 나서 하마스의 공중, 육상, 해상 병력 투입을 막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의 연구 책임자인 마크 해커는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방어 시스템이 실패하길 바라면서 동시에 많은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포화 상태가 아이언돔의 방어 실패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한 원인으로는 정보전의 참패도 꼽힙니다. 이스라엘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력과 기술력을 자랑해온 모사드 그리고 신베트 등의 정보기관이 있죠. 하지만 이번 하마스의 로켓포 공격과 전동 패러글라이드를 통한 침투가 있기까지 아무런 낌새도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하마스의 공격이 9.12 테러와 맞먹는 충격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심지어 AP통신은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일주일 전에 이집트가 이스라엘 정보부에 하마스가 큰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 사연을 보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총리실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즉각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전직 미국 고위관리이자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분석가 조나단 타니코프는 이것은 정보 실패로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CIA의 정보력에도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CNN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진주만 기습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의 외교 정책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이라크에 이어 아프간 전쟁에서 간신히 발을 빼고 중동 지역에 직접 개입하는 대신 외교적인 안정을 추구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맹방인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모로코 등 주변 국가의 관계 개선을 정상화하는 아브라함 협약을 이끌어내기도 했죠.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교 정상화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양국의 관계 개선을 통해 반미 세력인 이란을 고립시키고 동시에 중국까지 견제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 충돌로 이스라엘, 사우디 수교 협상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마스가 두 국가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면 자신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해 무력 공세를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 사우디는 팔레스타인 편을 들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의 대탕치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정리하자면 자신들의 적대국인 이스라엘과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가 가까워질 경우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한 하마스가 이번에 대대적인 무력 공세에 나섰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하마스의 이번 공격이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 정상화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확실히 그 점이 동기의 일부분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외부 세력 개입에 따른 확전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란이 수년간 하마스의 세력을 키우고 무장시킨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건의 배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한 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미네이가 우리는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란 개입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현 중동 사태는 미국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9월 이란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 5명을 석방해주는 대가로 한국 정부가 이란에 지급해야 하는 원유 대금 60억 달러에 대한 동결을 해제한 바 있죠. 그런데 공화당은 바로 이 자금을 이란이 하마스 측에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테러 직후 열린 한 선거 유세에서 이란이 축적한 엄청난 부의 일부가 이번 공격에 흘러 들어갔다고 해도 놀랍지 않은 일이라며 바이든이 이스라엘을 배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물론이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등 공화당의 다른 대선 후보들도 같은 주장을 하며 총공세에 나서는 양상입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이란이 돌려받은 자금은 아직 단 한 푼도 지출되지 않았으며 오늘의 끔찍한 공격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지금은 거짓 정보를 퍼뜨릴 때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안팎에서 공격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지난 12일 미국과 카타르 정부는 카타르 은행에 예치된 60억 달러를 재동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기약 없이 이어지는 와중에 또 다른 전선에 불이 붙은 것은 불확실해지는 세계 안보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양국의 무력 충돌이 영아 살해와 민간인 인질, 전면 봉쇄 작전 등 전쟁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교황은 모든 전쟁은 패배일 뿐이라며 분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전쟁이 아니라 외교입니다. 월드클로즈업 이승원이었습니다. Hello, my name is Pierre. So I'm a physiotherapist and I work for the MSF Foundation. 예루살렘이라는 게 평화의 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아랍어로는 성스러운 도시거든요. 쿠도스 해가지고 성스럽고 평화로운 도시인데 삶은 그렇게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름이랑 좀 다르네요. 평화로운 도시라는 뜻인데.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뉴스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죠. 근데 그래서 28 분쟁, 종교 분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네. 항상 그런데 종교 분쟁이라고 보면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분쟁이 아니라 예루살렘 넓게는 팔레스타인을 차지하기 위한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의 민족적인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민족 싸움. 네. 그래서 이 분쟁의 핵심은 종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땅입니다. 이권과 관련. 네, 땅이고요. 그래서 이 한 지붕에서 두 다른 사람들이 살게 됐거든요. 이스라엘 사람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 독특한 이 현상이 수천 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의 비극에서 우리가 한 3, 4천 년은 것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땅에 히브리 성서에서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이 이주해 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서 살았냐면요. 원래 살던 곳은 이라크 쪽에 살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하나님이 좋은 땅을 주시겠다고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가나안이라고 그랬고요. 가나안이 팔레스타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런데 야곱 되어가지고 삶이 좀 어려워졌어요. 흉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건너가죠. 이집트로 건너갔다가 여기서 이제 일이 잘못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인의 노예살이를 해요. 노예살이를 하다가